오! 이 방송국 놈들 또 끌려왔네요. 영상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잘 나오셨던데? 경력이 빛나더라.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 다행히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모였네요. 난 그때 이미 에너지를 다 썼는데. 오늘 주제 그 있잖아요. 동네에 남아가지고 동남아 여러분 동남아 그 리액션 안 해주면 다 편집이야. 도와줘야 돼. 동남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동남아 경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만으로 조금 약간 좀 식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새로운 분들 모셨다고 들었는데 누구 오신지 아세요 혹시? 메디디. 메디디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보는 걸로 하고 두 분 좀 모셔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시겠습니다. 와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남아시아 팀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담당하고 있는 고하림 대리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라오스 사무소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 한 다음에 올해 8월에 복직했습니다. 제가 메디디입니다. 메디디.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시아 1팀에서 베트남 담당하고 있는 조희정 전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디디가 뭐예요? 메디디는 메디디가 뭐지?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디디가 라오스어입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임신을 했었거든요. 현지 직원들이 이제 태명을 지어줬어요. 디디라는 뜻이 라오스 인사가 사바이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뭐 좋다 해서 두 번 말하면 강조. 디디가 태명이었고 메는 이제 라오스 말로 엄마. 그래서 디디 엄마. 그래서 맨날 현지 직원분들이 저한테 사무소에 있을 때 메디디 이렇게 해주면서 잘 갖고 왔어요. 귀여워. 우리 직원들 보고 있나?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현지어 별명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이 이제 응우엔. 응우엔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 이름이 희정이니까 그 베트남의 육성 성조를 살려서 응우엔 희정 이런 느낌으로. 응우엔 희정. 예. 저는 근데 이름이 그냥 은혜여서 사실 중남에서 저를 그냥 그레이스라고 많이 불렀는데 현지어로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미얀마 살 때 난남빈 마테네 이 말이 이제 고수 빼주세요인데 이제는 고수를 좋아하니까 한번 난남빈이라 부르세요. 안남빈. 난남빈. 저는 제가 알파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붙여서 람파카라고. 람파카 귀엽다. 근데 알파카가 약간 기분 안 좋으면 막 침 뱉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쁠 때 침 뱉는다는 게 평소에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늘 드립이 영 별로다. 침 뱉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조심하세요. 저는 그러면 닉네임 간단하게 저 디지털 팀에 있잖아요. 토니 스타크 좋아하거든요. 쭈니 스타크라고 불러주시면. 침 안- 뱉을 뻔했어요. 뱉을 뻔했어. 뻔했어. 우리가 오늘 동남아라는 주제로 모였거든요. 동남아 어느 나라 가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여행으로는 뭐 이제 뭐 베트남 많이 가시고 태국 출장도 가봤고 캄보디아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으로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엄마랑 또 가봤는데 너무 좋았고. 저는 전공이 지역학이어서 동남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 저는 일단 뭐 라오스는 이번 사무소 말고도 대사관 인턴도 했었고요. 봉사활동도 갔었고 태국 여행도 좀 길게 했었고 KDI에서 인턴을 했었을 때 입사 전에 캄보디아 담당이기도 했었습니다. 탁월한 캐스팅. 탁월한 캐스팅. 누구야. 와우. 저도 뭐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서 3년 근무하고 이번 8월에 돌아왔고 라오스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태국 이런 데 이제 접경구역 좀 놀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얀마 인턴을 했었고 그래도 미얀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너무 가까우니까 여행지로서도 너무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저는 출장으로 캄보디아 그때 계실 때 맞아요. 가서 뵀었고 그리고 여행으로 라오스 여행 갔었고.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나 뭐 썰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제일 최근에 출장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토요일 날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네. 아 진짜로? 네네. 산림 습지를 녹화하는 제조림 이런 거 하는 사업을 이제 발굴하려고 조사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습지를 들어가야 돼요. 차 타고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수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서 수달을 처음 봤고 번호는 해달 해달인가? 수달이 계속 회의 중에 돌아다녔어요. 계속 회의실로 온 거예요? 회의실 안에 수달이 여기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수달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울어요? 그- 해야죠. 빨리 해줘. 약간 이렇게
그 알파카 아니야? 저는 라오스 사무소에 있을 때 시민사회 협력사, NGO 사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타고 내려서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가야 되는 정말 소수민족 마을에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장님들이 막 낄낄낄 웃으면서 저를 확 미스코 저기 좀 보래요. 그랬더니 진짜 멀었는데 진짜 두꺼운 뱀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무에서 중심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진짜 큰 살면서 본 적 없는 큰 뱀을 봤다. 캄보디아는 귀여운 도마뱀들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도마뱀은 이렇게 울어요. 미얀마에는 뭐 이렇게 조금 흔한 동물 없어요? 들개가 진짜 많았고 근데 보통 다 낮에는 다 이제 자다가 트럭 밑에 뭐 이렇게 다 있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 걸 좋아해. 미안해요. 근데 걔는 잘 안 하울링을 해요. 거의 늑대, 거의 늑대. 비둘기도 엄청 많았어. 인턴끼리 이렇게 같이 3명이서 집을 하우스 생활을 했어. 집은 엄청 좀 컸거든요. 거실이 이렇게 2개였어. 비둘기 출몰 지역이 항상 이제 우리가 못 가는 지역이 되면서 집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하루는 이제 이 아이들이 베란다에 그 둥지를 텄어요. 이제 베란다는 못 가는 곳이야. 이러고 그 다음번에 빨래하는 곳에 둥지를 텄어. 이제 빨래 다른 데서 하는 거야. 점점 좁아지고 있어. 우리 근데 이제 동남아는 여행으로도 많이 다니잖아요. 처음 출장 가기 전에 혹은 근무하시기 전에 동남아에 갖고 있었던 뭐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편견 뭐 이런 거 있었던 거가 있는지. 있으셨나요? 저 캄보디아 갔잖아요. 전 쌀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동남아 가면 맨날 쌀국수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와 큰일 났다. 고수도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쌀국수를 많이 드시더군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배운 게 캄보디아어로 고수가 찌예요, 찌. 그래서 이거 찌를 빼달라. 꼼딱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했어. 귀엽다. 꼼딱지. 너무 귀여워. 귀엽죠? 토니 스타크보다 그래. 남남빈 꼼딱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꼼딱지 했는데 생각보다 캄보디아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약간 프랑스 문화의 영향도 있어서 빵도 맛있고 버터도 맛있고 그런 프랑스 퓨전 이런 음식도 많아서 저의 그런 편견은 완전히 깨졌던. 미얀마가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동남아 비어의 1등은 비어 라오가 아닐지. 이런 식으로 라오도 가봐서 알죠. 저 맥주 안 좋아하는데 비어라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라오스도 첫 번째로 국민들이 언급하는 기업 있다면 비어라오거든요. 네. 쌀국수에 비어라오 한 캔 딱 먹으면 극락. 너무 좋았어. 맞아, 참 맛있어. 그러면은 그 나라 문화나 약간 이거 진짜 추억이 막 잠을 이룰 수 없어. 그 나라에서 하나 갖고 오고 싶은 거 그런 거 뭐 없어요? 저 있어요. 현지 옷을 입는 문화가 한국은 사실 한복 입는 사람 많진 않잖아요. 근데 현지에는 진짜 많거든요. 저희 쿠이카 홈페이지만 봐도 현지 옷 입고 행사하는 사람 진짜 많고. 그래서 현지 옷을 입고 그 문화를 자부심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가져와서 저희도 뭐 한복 입고 출근하고 이러면 어떨까. 라오스 옷 뭐 이런 거 하나 사오신 거 없으세요? 라오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출근할 때 복장이 전통 치마 신이라고 불리는 전통 치마를 입고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위에까지 갇혀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셔츠에 치마 이렇게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족 사진으로 남겼었어요. 전통 남편도 전통 복장 입고 저도 전통 복장 입고 아마 라오스 뭐 베트남 다 비슷한 물축제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11월쯤 물축제를 하거든요. 우기의 시작, 뭐 건기의 시작 이럴 때 이제 보통 물축제를 하는데 요 11월에 하는 물축제가 이름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할 때 한국도 뭐 워터밤이 흠뻑쇼 있고 한데 그냥 약간 뭐 젊은이들이 가는 느낌이잖아.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외국인이라서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막 뭐 물풍선 던지고 물총 쏘고 양동이로 막 부어. 맞아 양동이로 부어주고 세차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저희도 4월 달에 띵전이라고 한 2주 정도 쉬면서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EDM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예요. 인턴들이 이제 참을 수 없어. 와! 이렇게 놀고 집에 왔어. 바로 정전되는 거지. 전기 너무 많이 샀어. 거기서 다 끌어서가지고 그런가? 한 이틀 정도 정전 이렇게. 낭만이 있었어. 낭만 있어요. 낭만이 있었어요.
일단 물가가 너무 싸서 막 망고 이만큼 해가지고 10,000원도 안 되고 마사지 1시간 받는데 5,000원이고 이래서 망고를 사 드셨어요? 그럼 뭐 따먹어요? 우리는 친구들이 다 막 망고나무 있으니까 약간 이게 제주에서 귤 사 먹으면 친구 없다고 하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망고 사 먹으면 친구 없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친구가 없었다 내가. 동남아의 매력은 정말 한중일도 역사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많듯이 동남아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과 민족적인 갈등과 이런 게 섞여 있으면서도 또 각각 국가들이 고유의 매력, 그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남아를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한번 가보고 싶던 나라가 일해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여기에 뭔가 나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싶고 막 이런 마음과 꿈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실제로 이제 뭐 캄보디아든 라오스든 미얀마든 교민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가깝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오니까 여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혀를 잡고 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보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문가. 메디디요. 메디디. 디디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똑똑하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제가 이제 소문들 듣기로는 사무소 앞에 바로 강이 흐르는데 점심시간에 그 강으로 배 타고 넘어가면 태국이라서 점심 태국에서 밥 먹고 넘어오고 그러신다고. 이건 절대 불가능하고. 아 그래요? 약간 미리 과장됐구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아니, 소문을 NS가 들었거든. 강 건너편 태국은 맞는데요. 미리국이 되고 근데 차로 한 2시간만 가면 태국에 그 약간 대전 같은 노잼 도시가 하나 나와요. 잠깐만. 대전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대전 미안합니다. 일정 얼마나 재밌는데 노잼이라니. 캄보디아 분들은 이게 약간 좀 슬픈 역사랑도 연관이 있는데 1970년대에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분들이 겉으론 되게 금방 친해지는 것 같은데 속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호적인 것 같은데 약간 속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좀 이걸 빨리 이렇게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나라 문화권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 분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근데 그거를 약간 돌려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어의 화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영준 부소장은 뚱뚱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대. 송영준 부소장은 날씬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인데 이게 좋은 예시가 아닌가? 적게 먹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언어의 표현.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랬죠. 그런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일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베트남은 한 나라만 봐도 하노이랑 호치민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제 호치민은 조금 더 개방적인 느낌. 근데 하노이는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 페이스가 되게 동남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되게 글로벌해요. 그래서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인 줄 알고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사람인 줄 알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외모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 가면 좀 그 사람들한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사를 이제 약간 좀 새침한 하노이 여자처럼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가 좀 예쁜 느낌이거든요. 걔를 설정하고 가는.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이제 막 남부는 뭐 신짜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는데 꼭 그 북부 여성분들은 신짜오 약간 이런 약간 그죠? 공기가 많이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차이가 또 있구나. 신기하다. 저는 이제 실제로 라오스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라오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라오스는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침략을 받기만 한 나라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베트남이 침략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 실제로 캄보디아는 깊은 내면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애둘러 말하는 게 있고 라오스는 본인들의 이런 문화 이런 거 자긍심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문화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되게 수용을 잘 해주기는 하지만 좀 진척은 느린 천천히 해. 인사도 사바이디가 약간 슬로우 약간 막 오늘도 천천히 잘 보내셨나요?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좀 약간 느긋하고 라오스 사람들이 보기엔 베트남 분들은 되게 급하고 빨리빨리 결정하기를 원하고 깜먼 사바이디. 이번에 출장 갔을 때 좀 제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청년 교육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행정 업무도 하고 비즈니스 한국어 거기 한국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취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한국어 좀 가르치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가 딱 1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이번에 하노이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한국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때는 저도 베트남어 못하고 그 친구도 한국어를 못하니까 대화를 전혀 못하고 이제 약간 막 다 눈웃음과 제스처로 막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시간 넘게 대화를 해도 계속 할 말이 생기고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해주고 막 이러니까 좀 감동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 그래도 끼우 씨가 너무 잘 돼서 좋고 아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니까 언니가 한국어 가르쳐줘서 제가 잘 됐잖아요. 끼우 씨한테 이래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보내야겠다. 이번에 가서 이렇게 10년 만에 우리가 만나서 너무 진짜 좋았고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제가 계속해서 이 바닥에서 열심히 이제 다시 할까요? 개발협력 분야에서 좀 이렇게 항상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일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고 싶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좀 허기진데 옆에 보니까 아까부터 뭐가 계속 있던데 저거 혹시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에 복귀를 했다 보니까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 아, 밀크네. 베트남에, 난 네. 밀크 먹어야겠다. 밀크. 오케이. 우리가 동남아시아 하면은 뭐 우기, 건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계절 내내 언제 가도 웬만하면 햇빛도 볼 수 있고 웬만하면 날씨 따뜻하고 그리고 베트남 여행은 스쿠터 뭐 운전 면허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50cc짜리 스쿠터 같은 거 그러니까 워낙 차가 많이 막히니까 용이하기도 하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현지 사람처럼 거기를 즐기려면 스쿠터 타고 다니면 너무 좋다. 캄보디아는 우기 때 오시면 툭툭이 3륜차가 아니라 배가 돼요. 항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긴 가나 봐요. 조금 가다가 기사 아저씨가 이제 내리라 그래요. 왜요? 그럼 이제 엔진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또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기 때는 저는 이제 비추 그리고 툭툭 탔을 때 주의해야 될 거 저도 그랬고 저희 사무소의 인턴들도 그랬고 되게 많은 이제 한국 교민들이 하는 게 캄보디아의 도심 내에 그 2인조 오토바이 강도가 많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또 캄보디아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관광객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가지고 툭툭 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토바이 이렇게 옆에서 와가지고 슥 해서 탁 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도로변 가까이서는 핸드폰을 도로변 쪽으로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받아라. 목에 매는 거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요? 땡겨가면 그대로 끌려가니까 오히려 더 디디야 미안해.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으라고 아니면 가방에다 넣으라고 그런 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오스도 이제 소매치 같은 것들이 태국도 많고 해서 저희는 항상 안내를 했던 게 그냥 줘라였어요. 괜히 잡고 끌려가면 더 큰 다침이 있고 캄보디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캄보디아 위패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들 중에도 출장 오셨다가 이제 마사지 샵에서 이제 캐비넷에 돈 넣어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지갑 보니까 돈이 있었는데 이제 호텔 와서 보니까 약간 재질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사무소 가서 이거 재질이 다른 것 같은데 뭐예요? 이렇게 봤더니 대놓고 카피 적혀 있어. 성의도 없어 자존심 상해. 성의도 없어. 식당에 이렇게 내죠? 그럼 식당에서 이렇게 보다 이거 카피라고 이거 안 받는다. 그럼 뭐 할 방법이 없어. 자 이제 좀 우리 재밌게 얘기 나눴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리할 때는 항상 뭔지 알죠? 약간 낯간지러운 거. 나에겐 동남아란 이런 거 하고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 먼저 오오오. 약간 이웃사촌 같은 느낌? 물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사실 가기가 어려운 나라들은 아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방문해서 둘러보고 마음의 휴식도 찾고 이렇게 하기 좋은 국가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웃사촌이라고 해봤습니다. 저는 자석.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계기들이 계속 있었고 저 계속 공부하고 살아보고 경험하고 코이카에서 또 이렇게 개발협력을 하면서 동남아 사무소에도 한번 가보고 이런 게 계속 저랑은 이제 운명적으로 뭔가 같이 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동남아. 막 이런. 저는 어쨌든 3년 동고동락한 가족이 된 우리 사무소 식구들이 있으니까 이산 가족까지는 아닌데 좀 그리운 가족. 네. 연락을 여전히 자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 제2의 고향은 너무 가깝고 한 제3, 4의 고향? 또 외모도 약간 고향 느낌이니까 제3의 고향 정도. 네. 저한테 동남아는 약간 가끔 보는 친구?
같은 느낌이요. 근데 그게 되게 자주 왕래하진 않지만 가끔 만났을 때 되게 그냥 대화가 그냥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랑 많은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편이어서 마음을 얻기에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맥락들에서. 그래서 가끔 보는 친구인 것 같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쨌든 되게 심적으로 가깝네요, 동남아. 그죠?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전화가 와가지고. 아, 예. 저도 가야지. 갑시다. 일하러 갑시다. 우유니 사막 그러면 이 초콜릿은 우유니? Very good price for you. 안 fes다. 에 이렇게 보면 바로 쓰러진다고.